자, 이 세 가지. 이게 다 뭐다? 이게 다 이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다 따로따로 정보를 처리해버리면 문제 풀 때 괴롭고 일일이 돌아가야 되고, 그죠? 오래 걸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원쌤입니다. 오늘은 같은 말 찾기라는 독해의 핵심 요소를 유명한 해겔 지문의 가 부분으로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A는 B다. 당연하죠. 여기서 A와 B는 명사나 명사구 얘기합니다. A인 B. 쌤이 가장 강조하는 건데 많은 학생들이 놓치기도 합니다. 물론 포함관계적으로 완전히 동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지문에서만큼은 같은 말로 읽어줘야 읽기가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 A 즉 B. 네, 이렇게 세 가지만 가지고 해겔 지문에 숨어 있었던 같은 말들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1강 해겔 변증법 지문 다루고요. 지문 전체를 해설을 하진 않을게요. 같은 말 찾기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전체 해설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많다면 네, 이번에 제작한 동영상 강의가 있는데 무료 공개가 가능한지 그 부분 나중에 물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자, 정립, 반정립, 종합. 변증법 내용이었죠. 그쵸? 변증법이 뭐죠?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 그래서 수렴적 상향성. 이 부분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체크할 부분은 여기입니다. 세계의 근원적 질서, 이념. 여러분, 이념과 세계의 근원적 질서는 지금부터 같은 말인 겁니다. 일단 다음으로 갑니다. 미학을 다룬대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학의 대상인 예술. 자, 예술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쵸?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이런 문장이 중요한 건데 이런 문장 읽으면요, 아, 뭐라는 거야 하면서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아까 처음에 A는 B다 라고 했었죠. 당연한 구조. 우리말에서 보면 가장 단순한 구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는 뭐다 하는 거. 그런데 내용이 어렵다 보면 이런 단순한 구조에서도 내용을 머릿속에 못 넣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술, 종교, 철학은 뭐다? 절대정신의 한 형태다. 이걸 잡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정신이 뭔지를 모르니까 궁금해하겠죠, 그죠? 자, 절대정신이 뭐래? 인간 정신의 한 영역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체크는 해놓는데 사실 인간 정신의 영역이라는 건 그렇게까지 뭐 새로운 느낌이 아니잖아요. 여기도 정신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머릿속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판단까지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보다 오늘 주제에 부합하는 건 누구예요? 여기죠. 절대적 진리인 이념. 아까 이념 뭐였죠? 이념 같은 말 하나 있었는데 이념은 세계의 근원적 질서였죠. 자, 그럼 이제 이념과 같은 말이 두 가지나 나온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강조하는 건 지금 이런 식으로 절대정신과 절대적 진리 같은 말이 앞에 반복되는 애들 있잖아요. 이 둘의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더 신경을 써서. 절대정신과 절대적 진리는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앞말 같은 거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지 풀면서 헷갈린 적 많을 거예요. 그쵸? 정신은 예술, 종교, 철학이야. 그죠? 그리고 진리는 이념이야 하고 처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다음, 예술, 종교, 철학은 이념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을 찾고 이퀄 표시하고 넘어가면요 의미가 없어요. 찾았으면 바로 대입을 하면서 A는 B다가 나왔다면 B가 나올 땐 A를 대입하고 A가 나올 땐 B를 대입하면서 읽으면서 그 순간순간 복습을 해줘서 기억이 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입하는 건 그렇게 얼마 안 걸리고요. 연습을 통해서 바로 체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연습해주기 바랍니다. 굉장히 독해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걸 같은 말로 처리하지 않으면 지금 벌써 이념에 같은 말이 두 가지가 더 나온 거잖아요. 이념이랑 절대적 진리랑 아까 위에 나왔던 세계의 근원적 질서.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따로 놀게 되는 겁니다. 다시 가죠. 예술, 종교, 철학은 이념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고 오케이, 내용으로 한대요. 예술, 종교, 철학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식, 형식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형식이란 말 나왔습니까? 아까 나왔던 건 뭐죠? 형태죠, 그죠? 이 둘은 다른 겁니다. 인문지문에선 이런 식으로 다르고 다른 게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읽어줘야 돼요. 형식의 차이가 궁금해야 되는 거죠. 다음 내용이 되겠어요.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자,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 이거를 종교, 철학, 예술로 대입을 해서 읽어줘라 이런 얘기죠. 오케이? 예술, 종교, 철학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다. 오케이.
자, 그렇게 형태와 형식을 구분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아까 변증법 내용에서 세 가지 범주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세 가지 범주가 대등한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대립하다가 하나로 조화롭게 통일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이 세 개가 거기에 해당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긴 하지만 네, 우리는 같은 말 찾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관은, 표상은, 사유는 하면서 긴 문장이 하나 나오죠. 혹시 이런 식으로 밑줄을 긋는다면 절대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기억할 수준의 중요한 단편만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쌤이 아까 얘기했던 A는 B다 라는 명사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간단하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수준의 밑줄을 치는 태도는 우리가 또 필요해요. 특히나 좀 밑줄의 의존도가 높다 이런 친구들, 밑줄 칠 때 아무거나 쫙쫙 다 치지 마시고 최대한 알짜배기 정보만 내가 찾아보겠다라는 노력을 좀 해주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수준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직관은 물질 감각, 표상은 물질 무관,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린다. 그리고 사유는 개념 논리, 이 정도로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같은 말 처리를 하나 또 할 수 있어요. 뭐죠? 뭐는 뭐다, A는 B다 라는 그 틀에 맞춰서 생각을 하는 건데 직관, 표상, 사유가 뭐라고? 형식이라고. 그쵸? 근데 직관, 표상, 사유가 다 뭐래? 지성이래. 아, 그러면 뭐야? 형식은 이 지문에서는 지성이랑 같은 말로 처리해도 상관없다. 이해되죠? 지금 직관, 표상, 사유가 다 지성이니까. 됐죠? 이에 새 형태는 뭐라고? 그렇죠. 예술, 종교, 철학은 이라고 읽어달라는 얘기죠. 이쯤 되면 벌써 형태가 예술, 종교, 철학인 게 대충 기억이 나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죠? 직관하는 절대정신, 지금 각각이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절대정신이란 말도 네, 이 형태와 동치로 지금 서술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내가 같은 말 처리했던 걸 다시 대입해서 읽어주는 버릇을 들여줘라. 오답하고 분석하다 보면 분명 내가 중요하다고 표시까지 해놓고 그래놓고도 까먹었거나 틀렸던 경우 많았죠. 표시에만 의미를 두고 그걸 전혀 기억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면은 직관의 외면성과 외면성 이런 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내용적인 거는 지금 최대한 배제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안 나왔던 단어들 새로 나온 거 꼭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종합된다 하는 거 나오면서 사실 이게 변증법적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 하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는 있죠. 네, 넘어갈게요. 형식 간의 차이로 이걸 이렇게 읽지 말라는 거죠. 직관, 표상, 사유의 차이로 하면서 내용의 인식 수준, 내용 아까 뭐였죠? 기억나나요? 내용? 예술, 종교, 철학의 내용 하면서 나왔었는데 절대적 진리였죠. 이념이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념의 인식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죠? 다시 또 절대 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 이거 다 이념이다, 세계의 근원적 질서야 라고 바꿔서 읽어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연습하면 금방 됩니다. 절대 정신의 내용이다 라는 얘기 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이념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했다면요, 이 다음에 따라 나오는 문장은 너무 당연한 서술이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네, 이렇게 같은 말을 대입하는 게 편하다. 그렇게 되면요, 이렇게 논리적이다라는 말 봤을 때요, 아까 사유는 개념, 논리, 지성이라고 잡았었거든. 그래서 지금 뭔가 사유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철학이 완숙 단계다. 네, 그래서 최고의 지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철학뿐이다 라고 하면서 철학으로 완결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선택지들 보면요, 이거 문제풀이 다 안 해요. 얘만 볼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이게 다 뭐다? 이게 다 이념이라는 거죠. 그쵸? 이걸 다 따로따로 정보를 처리해버리면 문제 풀 때 괴롭고 일일이 돌아가야 되고, 그쵸? 오래 걸리는 겁니다. 선택지가 수능이잖아요, 이거. 그쵸? 선택지가 이런 식으로 변주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야? 이념은 동일하고 형식 뭐였죠? 기억나나요? 형식 직관, 표상, 사유죠. 그쵸? 다르다. 맞는 말이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이거 1문단에 마지막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자, 3번 보시면 이것도 어떻게 읽는다? 예술, 종교, 철학.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읽어달라. 되죠? 예술, 종교, 철학은 뭐? 이거 뭐죠? 직관, 표상, 사유죠. 오케이. 예술, 종교, 철학은 직관, 표상, 사유가 인식하는 대상이래. 자, 인식하는 대상은요, 누굽니까?
이거 이념이겠죠, 이것도. 그죠? 그래서 네,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이 선택지는 처음에 형식과 형태의 구분을 제대로 안 해놓고 가면요, 애매한데 하고 넘기게 될 수밖에 없는 선택지예요. 네, 상당히 깐깐하게 됐다라고 생각됩니다. 4번, 5번 같은 경우는 거의 있는 내용이어서 지문에 그대로 패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할 말이 많은데 그렇다고 할 말을 다 하자니 길어서 저라도 이게 안 듣게 될 것 같아서 일단 도움되는 이야기 이렇게 단편적으로나마 계속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순살국어 카페에 오늘 다룬 지문 그리고 2강에서 다룰 과정이론 지문 이렇게 2개 올려놨어요. 그래서 2강 듣기 전에는 한번 과정이론, 특히 그 가 부분에 숨어있던 같은 말들을 한번 찾아보고 들어주면 독해력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정이론은 다소 헷갈릴 법했던 이 6번 문제 해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고생했습니다.